국민 생활을 위해서 이게 빨리 타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이재명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정치 토픽 세 번째는 그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추석 민심이 흉흉해졌다. 3대 쓰나미가 이재명을 덮친다. 3대 쓰나미 지금 예상되는 겁니다. 이재명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가 이재명을 덮치겠죠.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발리스크, 그 다음에 김현지 논란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 추석 연휴 끝나면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좌파 정권안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청래의 마이웨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이후의 전국을 좀 전망하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쓰나미가 이재명을 덮칠 것인데 과연 이게 이 무능한 이재명 정권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트럼프와의 이 협상은 반드시 국민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극정이 태산입니다. 특히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죠. 이재명도 이제 갔는데 경주에서 참석을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와서 무박, 그러니까 아예 1박도 안 한다는 보도가 한쪽에서는 오고 한쪽에서는 1박은 하는 것 같아.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와서 트럼프가 에이펙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여기는 루비오 국무장관 대신 보내고 한국까지 와서 그 대신 보내고 자기는 시진핑하고 회담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에 왔으니까는 이재명도 만나긴 만나겠죠. 이재명 만났는데 이 3,500억 달러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나서 무슨 뭐 결과가 나오려고 기대도 못합니다. 한국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트럼프하고 시진핑한테 자리만 열어주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개막전인 29일 하루 방문한다. 이것이 TV조선의 보도입니다. 에이펙 개막식 본회의 여기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대선 참석한다. 트럼프가 29일 오전 한국에 도착해 오후에 출국할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런 말까지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회담, 미중 회담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는데 모아지겠죠. 그쪽으로 다 가겠죠.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아니다 1박은 할 거다. 그나마 한국 가서 1박은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보도된 거에 보면은 트럼프가 일단 26일,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29일 일본은 사흘이나 방문을 하네요. 27, 29일 일본을 방문해서 새로 선출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사흘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29일 오전에 입국을 해서 경주로 이동을 해서 이재명과 한미 회담을 한다. 이튿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쯤 출국한다. 그 일정이 유력하다. 그러니까는 1박은 할 수 있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정부 관계자들끼리 말이 다릅니다. 아직 조율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지금 그 일정대로 하면은 트럼프는 에이펙 정상회의 본행사 전에 한국 일정이 마무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한국 방문이 시진핑과 회담을 하기 위한 원포인트 일정이다. 시진핑 만나러 한국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만나러. 일부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일정이 박박한 일정이 또 거래의 기술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3,50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이 무능한 이재명 정권이 과연 여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이재명이 시진핑 만나서 뭐 사진 찍는 이런 데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닌지
자, 그런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시진핑 만나러 한국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박원곤 이하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본에서는 특별한 현안이 없음에도 2박 3일 머무르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에이펙이 열리는데 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건 동맹 관계의 균형이 흔들렸다고 볼 수 있다. 그전처럼 그런 동맹 관계가 아니란 이야기죠.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지금 계속 자동차 수출이나 철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강 쪽에서 굉장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자동차 업계, 철강 업계가 우리의 기둥인데 그 두 개가 다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이 결국 제대로 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의 먹구름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지금 한다는 게 어떤 국내 정치 문제, 무슨 먹방 방송이나 찍고 이 상황에서 김현지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김현지와 관련된 말씀은 제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이게 과연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가. 김현지 하나 국정감사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인사를 하고 공방을 벌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지금 망가뜨리고 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어쨌든 이것이 김현지 문제가 국정감사를 덮치게 됐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김현지가 지금 총무비서관, 용산의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관할을 하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인사를 해서 빼버렸죠. 제1부속실장으로 뺐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막 드러났죠. 산림청장이 김현지하고 같은 성남의 시민단체에서 7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산림청장 인선에 관여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라고 전화를 한 사람이 김현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러면 단순히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으로서 국정감사장에 불러내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정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것을 지금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지 정국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현지를 또 내보내지 않으려고 막을 수도 있죠.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국민들의 궁금증은 더 증폭이 되면서 김현지 파동이 국감을 뒤덮어버릴 수 있는 그럼 결국 이재명 정권의 국정농단 유혹이 확산이 되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상황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법관 인사가 또 있고 하면서 이재명의 재판 숙형 문제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저는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뒤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감사뿐 아니라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등 김현지 실장이 얽혀있는 여러 상임위 국감에 김 실장이 정인으로 출석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물론 여야 합의가 돼야 되고 민주당에서 끝까지 보호를 하려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티면 버틸수록 의혹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백현동 비리는 뭐냐면은 김현지하고 지금 산림청장 된 사람이 그때 백현동 환경조사를 하는데 그때 성남의 시민사회단체로서 거기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옹벽 아파트 4단계 용도 상황 변경돼서 그 브로커가
김인섭 씨가 지금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 같이 연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불러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산림청장 인사 개입이요, 이런 것도 이 농림 축산식품부나 아니면은 관련되는 데서 다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해드린 건데, 뭐냐면은 김현지를 인사를 한 것이 당초 뭐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인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허점이 뭐가 있냐면은, 아니 한 달 전부터 인사를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빨리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지금 넉 달 되는데 그렇게 빨리 인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은 전부 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죠.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딱 인사가 난 걸 보면은 김현지를 빼낸 자리에, 총무비서관 자리에 같은 성남라인을 집어넣는데, 그 성남라인을 집어넣는데 그 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가 이부속 실장 자리입니다. 이부속 실장. 이부속 실장이 뭐냐? 바로 김혜경 씨 보좌하는 기관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난번 7월 15일 날 임명이 됐는데 한 2달 반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 이보숙실에는 인사가 안 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으면 그거 전부 다 구멍 없이 다 메꾸고 인사를 발표를 했겠죠. 그런데 김혜경 보필라는 그 사람이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졸속으로 국감에 김현지를 내보내지 않게 해서 졸속으로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서종욱의 법대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시죠? 김혜경 씨를 이렇게 보좌를 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겨우 한 2달 반 만에 빼버렸습니다. 빼고 김현지가 있던 자리에 넣은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혜경의 수발을 드는 사람을 빼서 돌려버렸다. 그럼 김혜경은 자기 수발 드는 사람이 없어졌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부속실 직원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 김현지가 김혜경보다 더 센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정치권에는 당연히 나오죠. 실제로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까지 했습니다. 한간에서는 영부인보다 존엄 현지의 권력 서열이 더 높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존엄 현지를 위해 영부인마저 소외시키는 대통령실. 김현지를 1부속 실장으로 보내고 윤기천 2부속 실장이 총무비서관직으로 이동하면서 2부속 실장은 당분간 공석이다. 그러니 이거 도대체 누가 센 거야? 이런 말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석 연휴 끝나면은 저는 좌파 정권 안에서 뭔가 이 사달이 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청래가 계속 마이웨이를 하고 있죠. 이재명에게서 이탈을 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합니다. 제가 몇 차례 전에 들었다시피 어차피 당대표 경선할 때 이재명이 아니고 김어준의 도움을 받았고 이재명은 박찬대를 밀었죠. 그러니 정청래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정치적인 또 꿈 같은 게 하나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자기 대권 자기 대권 조사 조사에서 정청래가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건 극성 지지층 개딸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계속 막 모든 걸 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검찰 해체 이것도 뭐 추석 전에 하겠다 해서 이재명은 좀 조심스러운데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꺾어버리고 무조건 다 실천을 했고, 조희대 이 청문회 추미애하고 같이 추미애도 본인의 정치적인 뜻이 있으니까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때 조희대 파문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5%포인트나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재명 쪽에서는 좀 속도 조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속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청래는 개딸들 말을 들어야 되죠.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여서 정청래 리스크가 이재명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수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국정감사가 있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전국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지방선거, 자치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 이제 공천권 문제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재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최대 15개 정도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5개 정도. 6월 3일에,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하고 같이. 그러면은 그 공천권을 놓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죠. 정청래는 지금 이재명의 남은 임기만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직후까지가 임기입니다. 자기가 계속 하려면은,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려면은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해서 이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놔야 되죠. 근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고 자기 사람들 또 자기 집권하는데 도와준 사람들 또 변호사들 아직 자리 못 챙겨준 변호사들 이재명의 변호사들 지금 뭐 국회의원도 되고 다 가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챙겨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둘이서 이제 공천권 가지고 또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살달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다시피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재명이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정청래가 대체 왜 저러느냐, 왜 자꾸 거꾸로 가느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했죠. 정청래가 이제 마이웨이를 해버리니까는. 근데 정청래는 거기에 오히려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뭐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겠다 나는 마이웨이 조희대 무조건 몰아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강훈식이나 우상호나 이재명 쪽에서 계속 이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막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재명의 장악력이 국정 장악력이 지금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좌파에서 분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국민의힘에서 정말 공격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재명의 급소가 지금 곳곳에 드러나죠. 김현지 문제도 그렇고 트럼프 리스크도 그렇고 트럼프 리스크는 정말 잘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국민 생활을 위해서 워낙 무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의 재판 속행하는 문제, 이재명 재판 속행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 초에 판사들 인사이동과 맞물리면서 이재명 재판 속행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 이 상황을 멈출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가 무슨 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오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그거를 캡처해서 공유를 하면서 정청래 말을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상기하자 조희대 탄압, 잊지 말자 이재명 형사재판. 이재명 형사재판.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업보기 때문에 이재명이 강제로 재판을 중단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공격 포인트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이건 뭐 법대로 하는 문제니까 이거를 정권 초반에 무슨 이렇게 뭐 두려워서 판사들이 전부 다 중단시켜 버렸지만은 얼마든지 다시 속행을 해서 분위기를 되돌려 놓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안입니다.